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제가 생각한 게 그겁니다. 뭐냐면 기타리스트로서 나를 알려야겠다. 그러니까 그룹 사운드는 예를 들어서 송골매 같은 경우도 배철수 선배님께서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안 하셨다면 예. 구창모 선배님의 이미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배철수 씨는 드럼 치면서 노래도 좀 했어요, 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몇 곡 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그 배철수 선배님께서 활동하신 그 업적이 많은 기타리스트나 그 뒤에 앉아있는 그 악기를 하는 사람들의 아주 저게 회복이 된 거죠. 아주 좋은 이해가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타리스트가 보컬보다 유명해질 것까지는 없지만 동등해야 한다. 그래서 작곡과 기타에 몰두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30년 동안 그 팀의 부활을 갖고 온 것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유는 그냥 음악에 미쳐 있는 건 분명하고 예. 음악을 안 하면 미치는 거죠. 예. 그건 분명하고 기타리스트 그룹에서 보컬을 뺀 나머지 분들이 소외당한 것에 대한 어떤 차별, 일종의 그것도 편견이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싸움을 했죠. 그 88년 그 이승철 씨가 나가고 뭐 대마초 사건도 터졌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었고 그죠? 네. 그리고 한 5년을 절치부심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93년 그때가 사랑할수록이 터진 해죠. 네. 사랑할수록이 음반 제일 많이 팔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130, 40만 장 팔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부활은 사랑할수록 노래이고 그 김재희 그들이었지 김태원은 별로 그렇게 각인이 안 됐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죠? 맞아요. 절치부심하셨지만 네네. 그리고 2002년도에 네버엔딩 스토리도 예. 김태원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네버엔딩 스토리와 이승철만 알았죠. 그리고 부활. 부활은 그 다음에 낍니다. 아, 맞아. 이승철 씨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네버엔딩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 맞아, 부활. 그리고 가만히 있어보자. 김태원. 여기서 김태원까지 안 가는 것이. 그리고 넘어가는 2002년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절치부심하고 우리는 결코 이 보컬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팀의 분위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안 알아주는군요. 하지만 저는 아주 묘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 버티면 이긴다. 뭐 조금 낮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고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음악에 미쳐 있는 상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시간을 타면 된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에는 안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달에 되고 그 다음 달에 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부활이라는 팀을 갖고 동력이 있든 없든 계속 그냥 물살 따라 떠내려가면 좋은 때도 만나고 언젠가 나도 알려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좋은 시기가 올 것이라는 이게 느낌은 있었죠. 바람이. 처음부터?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으니까.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한 게 늘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석에서 기타를 치고 있지. 치다 보니까 제가 기타를 잘 치면 잘 칠수록 제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고 알아주고 인정받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온 거죠. 그렇게 30년을 바라보면서 다가간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30년이 되었다. 이게 저희를 보면서 어떤 용기와 나도 저렇게 한 30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밴드들도 생길 거고. 그렇죠. 선배가 존재해야만. 그 여러 가지 면으로 또 나이가 들어도 제가 이제 51살인데요. 이제 창작을 해놓은 것을 바라보는 사실은 나이입니다. 그냥. 근데 죽을 때까지 창작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요, 저는. 곡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살아있으려면 곡을 써야 돼요. 부활은 지금까지 전부 김태원 씨의 곡이었나요?
초창기 1집의 희야라는 곡 빼고는 다 제 곡입니다. 그 하다가 힘들다 이제 그만 접을까 이런 생각 하실 때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접을까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한 번도?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 내가 죽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서 접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음악에 미쳤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흥하고 망하고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부활이 아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타리스트가요? 보컬하고 다릅니다. 부활밖에 없다. 그럼요. 제가 어떻게 다른 팀을 만들어서 또 그걸 시작합니까? 그 부활이라는 팀을 지키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제가 그냥 불쑥 모든 락밴드나 그룹 사운드는 다 이 노래하는 가수 보컬 위주로 인식되더라. 네. 이게 김태원 부활 이런 거 드물지 않느냐? 불쑥 던졌는데 그게 드물 수밖에 없군요. 드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거군요. 결국은 제가 알려진 거는 2008년 9년에 예능 김구라의 소개로 라디오 스타를 나가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 한 방에 25년 동안 못한 게 한 방에 그냥 하루아침에 알려졌어요. 예. 저로서는 엄청난 축복의 찰나죠. 포인트죠. 근데 그것도 제가 그렇게 웃기리라고 상상 못했던 거고, 네. 제 말에 사람들이 그렇게 흥미로워할 것도 예상 못한 것. 그 또한 다가오는 대로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한 5년을 예능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능을 하는 바람에 콘서트장에 많은 관객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네. 그 정동아 씨 있을 때죠. 예. 그러니까 국민 할매 애칭도 받고 보컬을 통해서 그룹을 알리는 것이 보통의 예인데 음악으로 그것도. 근데 보컬이 빠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10명째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음악으로는 희망이 없다. 이제 언더그라운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냥 소극장 콘서트를 하면서 김태원은 그래도 저쪽에 어디서 공연을 200석에서 하더라. 예. 간혹. 예. 그 정도의 그렇게 생각하려고 할 즈음에 예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것도. 네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그룹을 알리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었구라는 걸 깨달았죠. 다른 걸 통해서 그 입구로 들어가서 거기서 부활을 알려도 되는 건데 너무 여기서부터 이 입구가 여기만 있는 줄 알고 25년을 고독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유일할 것 같습니다. 기타리스트가 중심이 돼서 30년을 끌어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봐도 될 거예요. 게다가 기타리스트가 예능 프로에 떠가지고 다시 그 그룹을 알리게 된 이건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이 질타를 받았죠. 락계에서는. 네. 저게 저런 상태로 가다가는 저 사람이 무대에서 아무리 슬픈 노래를 쳐도 사람들이 웃을 거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는데 요새 떠오르는 대세 노을이라는 팀의 강균성이라는 친구를 처음 만났어요. 대기실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저 초창기 정도처럼 웃기더라고요. 네. 굉장히 솔직하고. 그리고 또 막 웃기다가 자기가 말할 차례가 아니면 굉장히 또 뭔가 고독해요. 굉장히 모습이 마치 조울이 있나 하는 정도의 조울증. 네. 그러니까 이 굴곡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면이었지만 사람을 웃기는 게 사람을 웃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나? 근데 음악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하고 거의 같아. 책으로 사람을 물들이는 것과 또 같고. 예.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그렇죠. 사람인 거다. 그렇죠. 난 네가 너무 멋있고 네가 너무 후배로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확 얼굴이 밝아지면서 끝까지 재밌게 방송을 끝냈어요. 나도 물론 게스트로 나간 거였지만 그런데 요즘은 또 예능 프로 안 나가시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전에 그러니까 2013년 말에 그 정동환 씨가 팀을 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은 정지합니다. 그 또한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1년간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새 보컬을 구할 때까지.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1년 안에 저한테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갖고 아주 절친인 신해철 씨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뭐 아주 지인인 친구가 음악하는 친구 기타 치는 친구가 또 제 거의 오른팔 격인 후배가 있는데 그 친구도 돌아가셨고 아이고. 68년생 후배가 딱 4명이 있는데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1993년대 김재기 씨, 예. 68년생이고 신해철 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포스트의 김지훈이라는 아주 천재적인 기타리스트. 네네. 그 후배, 가장 사랑하는 후배 셋을 잃었어요. 아이고. 그 중에 둘을 지난해에. 네. 그렇죠. 그리고 보컬도 공석이고. 그래서 저한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데 무너지면은 그냥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걸 다시 쌓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제가 시간이 걸려요. 창밖으로 계절이 지나가는 게 보일 정도로 밖에 안 나갔습니다. 칩거하시는구나. 네. 예. 그리고 왜 음악을 하고 왜 사는 건지 원래 그런 끼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예. 회의를 느끼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 다행히 그래도 제 딸이 그때 마침 학교를 그만두고 들어왔어요. 음악한다고. 그래서 들어와서 제 딸이 있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았던 2014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 말이 되니까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네. 안 그랬으면 이 부활 30주년과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만약 고아였다면, 그리고 제가 아무런 가족이 없다면, 30년 동안 그냥 그 어떤 포인트에서 사라질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제 스스로 저한테 무언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겁하다는 것을 가족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저 몸조차도 제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가족 때문에. 너무 사랑하니까. 뭐 그래서 30년이 온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지만 2014는 무지 고독했습니다. 작곡만 했고 통일에 관한 곡도 하나 쓰고 뭐 그런 일을 소소한 일은 아니죠. 엄청난 일인데 네. 알려지질 않았으니까 소소한 거지. 네. 그 쭉 돌아오신 삶을 봐도 지난 30년의 삶이 그렇게 또 참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저도 네. 잠깐 이제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대마초 사건도 있었고 아버님이 골방에 가두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결혼해서 행복하시다가 또 아드님이 또 자폐증상 뭐 그런 아픔도 있었고 또 한참 예능 잘 나갈 때는 또 위암 판정 받으셨어요. 수술하셨나요? 그때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5년 됐죠 지금? 이제 5년 차입니다. 한 번 더 검사하면 돼요. 뭐 위는 건졌는데 위는 건졌어요. 담배도 재작년에 끊었으니까 폐도 건져가고 있는 중이고. 예. 뭐 다른 데를 또 검사해봐야 되겠죠. 근데 저간 그런 간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많은 그 참 곡절들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럴 때마다 음악이 붙들었나요? 뭐가 붙들었나요? 가족이 붙들었다? 음악과 가족이죠. 음악과 가족. 거의 레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어야 되는 거죠. 저는 제 운명은. 그게 때로는 곡이 뭐 몇 년 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불현듯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거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몇 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늘 생각하고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마치 책을 이 정도 두께의 책을 읽어서
전 책을 안 읽지만 책을 이 정도 두께의 책을 읽어서 한 페이지에 시를 쓰는 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책은 이 책의 한 페이지는 하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근데 왜 꼭 그래야 돼요? 다른 작곡가들도 많잖아요. 쓱쓱쓱쓱 써내는 작곡가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이 쓱쓱쓱쓱 쓰게 된 그 찰나는 엄청난 생각을 한 다음의 결과입니다. 남들보다 좀 유별나신 거지. 어떤 그런 면에서는. 글쎄 저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차르트 같은 경우도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천재처럼 막 그냥. 예. 뭐 당구공을 탁 던지면 공이 턱턱턱 들어갈 때 음계를 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영화상에서 진짜 그게 만들어진 거지만은 사실은 그 엄청난 고뇌에서 그리고 음악적 경험 그리고 끊임없이 음악을 썼을 때의 어떤 뭐랄까 그 실패작과 성공작의 어떤 그 정리 퍼즐처럼 정리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가 딱 이렇게 해서 딱 맞춰져 가면 그게 한 곡이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